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악플러들의 주된 공격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인데요. 유명인인데다가 인기를 먹고 산다는 이유로 악플러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할 거라는 악플러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겠죠. 스포츠조선은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이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희철은 최근 경찰서에 출석해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김희철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처는 없습니다라며 고소장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김희철은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모두 변호사에게 줄 거다라면서 정솔 변호사분들과 강남경찰서 수사관님들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플러들을 계속 잡을 거다라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답 없는 악플러들과 끝까지 싸우며 자료를 모으고 제게 힘이 되어준 팬들에게 누구보다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철은 앞으로도 재수야 없겠지만 사고는 안 치는 우주 대스타 김희철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라면 단연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겨레는 플랫폼 기반의 쌍두마차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알려진 네이버의 SM 지분 투자 소식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SM 쪽이 당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가 논의 중에 있으나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게 전부인데요. 그럼에도 업계에선 네이버가 SM 투자를 고리를 삼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더욱 강화하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이탈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6월 1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온라인 독점 중계한 네이버는 40억여 원의 깜짝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해당 콘텐츠를 자체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 유통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네이버로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네이버가 방탄의 빈자리를 SM으로 메꾸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7년 YG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YG의 2대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YG 소속 연예인들이 대거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는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죠. 콘텐츠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카카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쪽으로 무게를 싣는 중입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엠은 지난 14일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까지 모바일에 최적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제작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연간 15편 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동통신 원년 번호인 011과 017 등의 번호들이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번호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011과 017 번호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세대 통신 서비스가 24년 만에 종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를 포기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3G나 LTE, 5G에서도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7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처음 2G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4년 만입니다. 이날까지 010으로 번호를 바꾸거나 LG U+로 2G 번호 이동을 하지 않는 기존 사용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만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G 가입 회선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38만 4천여 개로 이 중 개인 가입자 회선은 34만 개 정도입니다. 2002년 시작된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으로 3G부터는 01X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G 서비스 종료는 사실상 01X 번호 소멸을 뜻합니다. 앞서 KT는 2012년 3월 2G 서비스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LG U+에는 올해 5월 말 기준 45만 개 정도의 2G 회선이 남아있는데 이 중 20만 개는 기업 전용 회선이라 실질적 가입자 수는 2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발은 만만치 않은데요. SK텔레콤만 해도 2G 이용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 40%가량은 20년 넘은 가입자라 현실적 이유에서든 정서적 차원에서든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 이들 중 400여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은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만큼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가끔은 상황에 따라 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들과 자동차 업계 제규어 랜드로버 연구진은 손대지 않아도 되는 터치스크린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용으로 개발한 이 노터치 터치스크린에 쓰인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터치 기술인데요. 이용자가 선택하려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제스처 추적 센서 등으로 재빨리 이를 파악해 시행합니다. 연구진은 주행 시뮬레이터와 도로 주행을 통해 시험한 결과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이용자 학습도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제스처 인식 기술보다 이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등의 질환으로 손떨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편 결제는 신용카드 이용과 달리 계좌에 있는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직불되는 형태였는데요. 경향신문은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선불 충전된 금액이 부족해도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불 충전 한도는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예금 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후불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계좌에 10만 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 원의 상품을 대금 결제할 경우 대금의 부족분인 30만 원을 카카오페이가 우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일에 30만 원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긴 해도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 할부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이날 발표가 있기 전까지 카드사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후불 결제 한도가 커질 것을 예상하며 사실상 수신 업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되곤 하죠. 세계일보는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촬영 중인 것을 모른 채 치마 속을 몰래 찍으려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시흥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중이던 BJ 김옥분 씨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가 PC방 좌석을 정리하던 중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와 그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를 들이밀었습니다. 이후 채팅창에는 방금 몰카 촬영한 것 같다, 빨리 CCTV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A씨는 적발된 직후 자신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김 씨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 채널에 조작 논란 관련 글을 올리며 현재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그는 위로와 몰카범에 대한 욕이 더 많지만 주작이라는 말과 내 복장 탓을 하는 글도 있더라며 100% 조작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 신고할 것이라며 왜 댓글로 연예인들이나 BJ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공감이 간다. 피해자인데 오히려 욕먹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그래도 위로 글들이 더 많으니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